720?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A-B라고 하는 거하고 B-A라고 하는 거 속에 합쳤더니 -2하고 5가 들어있다는 것 같아. 여기가 지금 A집합이고 여기가 지금 B집합인데 가운데는 교집합이고 왼쪽에 있는 영역이 A-B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B-A고요. 양쪽 옆에만 -2하고 5가 들어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2나 5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공통된 숫자는 2가 공통되나 지금? 그럼 -2나 5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지금 옆에. 근데 -2나 5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이 숫자가 A의 값을 가정하라는 것 같은데? 총 6번 가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값이 만약에 -1이라면 A가 누구죠? A가 -8이면 이 값은 -6이죠. 이 값은 -9죠. A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8이었을 때는 -2나 5라는 숫자가 등장하니? 선생님 말 잘못했고 -2는 등장했나? 근데 5가 등장하지 않네. 그러면 A는 -8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가 5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 5라고 한다면 A의 값 1인가요? A는 -1인가? A가 -1이면 이건 1이고 이건 -이에요? 그럼 -2도 있고 5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통된 녀석의 값이 누가 있지? 1과 2가 공통되니? 1과 2의 값은 공통되고 -2의 값은 A집합 속에 있는데 A-B에 해당하고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A에 해당한가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 요구하는 이 집합 속에 양쪽 옆에 있는 집합 속에 -와 5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1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만 오른쪽에 있는 값만 이 값만 지금 -1일 때 5일 때 가정했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저게 5였을 때 답이 일찍 나온 거고 얘가 -2가 되거나 5가 될 때 얘가 -2거나 5가 될 때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답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요. 몇 번이죠? 다시 한 번요. 둘 다 이렇게 잘한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10 몇 번 유형까지 했지? 10번 유형까지 하고 11번부터 해야 돼요? 자, 11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11번 유형은 자주 볼수록 기억에 남을 테니까 A-B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똑같다고요? 또는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랑 똑같다고요? A라는 녀석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B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어서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똑같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게끔 하려고 다시 써드렸고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을 없애고 싶거든? 마이너스의 값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 선생님이 지금 바꿔 쓰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그렇다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누구죠? 앞에 있는 녀석은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교집합 B라고요?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정리하면 좋을까요? 같은 거를 묶어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A 교집합이 똑같으니까 A 교집합으로 묶어주는 중이거든? 여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사용한 법칙이 뭐라고요? 분배 법칙을 사용했다고요? 똑같은 걸로 묶어준 것도 분배 법칙이고 A 교집합의 값을 각각한테 주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그런데 B 속의 거랑 B 밖에 있는 걸 합치면 뭐가 되죠? 네, 전체가 되나요? B 속의 거, B 밖의 거 합치면 전부 다 될 겁니다. 근데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공통된 건 누구죠?
네, A가 되겠네요. 이게 가장 간단한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12번 유형으로 가려고요. 12번 유형은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값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3이라고 한다면 3의 배수의 집합, A8이라고 한다면 8의 배수의 집합, A12는 12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른 것 같은데? 가운데 연산기호가 똑같으면은 결합법칙을 사용하는데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죠? A3한테 교집합 A12를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A8한테도 교집합 A10의 값을 주는 게 분배입니다. 아직 안 썼던 가운데 합집합만 가운데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산교가 달라서 꼭 분배법칙을 한번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푼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일단 3의 배수면서 동시에 12배수인 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겠네.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배수인 거는 그냥 12배수겠네.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숫자하고 12, 24 이렇게 나가는 숫자에 공통되는 건 어차피 12, 24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 8의 배수하고 12의 배수에 공통되는 건 누굴까? 24? 오, 빨리 했네. 그럼 12의 배수하고 24의 배수 합치면 뭐가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지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얘는 24, 48. 합쳤으니까 12, 24, 36, 48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게 12의 배수인 거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무성의함 때문에 틀립니다. 얼핏 생각해서 대충 생각해서 풀다가 틀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틀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이 부등식 해의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A라고 한 집합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이 A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했고요. B 집합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이 B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 집합과 B 집합의 공통되는 걸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되니? 그럼 첫 번째 거는 x-2하고 x-4의 값이 0보다 커 나왔기 때문에 해를 뭐라고 쓰지?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하려고요. 2하고 4 중에 작은 거 2보다 작고요. 큰 4보다 큽니다. 해주 아시는 거 맞나요?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3하고 1하고 이것도 누구지? 4하고 3인가? 그럼 인수분해 했더니 얘는 3x 플러스 4하고 x-3이기 때문에 해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집합은?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3까지. 우린 두 집합이 공통된 것만 구하면 된다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푸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있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4보다 큰 같은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난 답을 뭐라고 써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2까지만 공통된 부분인가? 두 겹인 거? 쉽죠?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14번 유형은 합집합 빼기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거든? 이건 중요한 녀석이어서 내용 정리를 좀 하려고요. 아까도 문제 풀 때 마이너스 2하고 5라고 하는 거 해주가 틀렸다고 질문한 거 있잖아. 선생님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A-B고요. 여기 이 부분은 B-A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아까 문제도 등장했던 것처럼 A-B하고 B-A를 합쳤다고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또는 합집합 전체에서
교집합만 제거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얘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연산을 쌤이 이렇게 하려고요. 가운데 별을 그렸거든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렇다라고 약속해 볼게요.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걸로 연산하든지 뒤에 걸로 연산하는 녀석은 색칠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네 우영우 봤냐? 우영우? 봤지? 둘 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앞에서부터 본 거랑 뒤에서부터 본 게 똑같니? 뭔가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 우영우처럼. 그래서 빼기로 표현된 이 집합은 이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수업할 때 말기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부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바꿔서도 똑같을 것 같은데? 대칭 차집합은 순서를 바꿔서 연산이 똑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A하고 B라고 하는 집합을 먼저 연산한 다음에 C라는 집합과 대칭 차집합을 한 번 더 계산한 녀석과 A라는 녀석과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을 또 대칭 차집합으로 연산한 녀석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건 순서만 바꿨으니까 앞뒤만 바꿨었으니까 교환 법칙이고요. 두 번째 건 괄호의 순서를 바꿨으니까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나요?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외우지 않으면 성립한다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문제 풀 때만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여기다가 B 자리에다 A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서 A를 빼면은 A에서 A를 빼면은 공집합인가요? 또 B한테 A를 대입하면 A에서 A를 빼면 또 공집합인가요? 공집합과 공집합을 합쳤더니 같은 집합들의 대칭 차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집합과 A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건 똑같으니까 이번엔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쌤이 B한테 A 여집합을 대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A하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뺐더니 네,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A라고 하는 집합과 전체 집합도 연산해볼까? 여기다 대입할까? A하고 전체 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 A하고 전체 집합이 공통되는 거는? 공집, A가 되나?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그럼 전체 집합에서 A를 뺐다고?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게 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연산들을 시험 문제에서 풀어야 됩니다. 다음 중에 이게 대칭 차집합 아니야? A 연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서 그림으로는 이 부분이고 이거의 이름이 대칭 차집합입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 생각입니다. 방금 확인했잖아. A하고 공집합에 대해서 연산하면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A.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에서 공집합 뺐더니 A. 첫 번째 건 참인가요? 두 번째는 A하고 A를 연산하게 되면 앞에 합집합도 A, 교집합도 A. A에서 A를 뺐으니까 공집합인가요? 이게 틀렸네요. 나머지는 교환법칙은 당연히 성립한다고요? 전체 집합과 A였을 때 A 여집합 나오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이건 안 하고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전체에서 공집합 뺐으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이것도 참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소의 개수 파트로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두 개의 부분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원소는 30개, A집합은 20개, B집합은 15개, 교집합은 9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걸 드모르간 법칙으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죠? 그쵸. 여집합을 밖으로 빼주면 가운데 연산기호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 지금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거는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 이 녀석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거하면 될까요? 그럼 있을 건 다 있나? 그러네 A도 있고 B도 있고 교집합도 있네. 근데 선생님이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다 그러지? A하고 B의 원소의 개수 두 개 더한 게 35?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또 35가 나와야 되나요? 그럼 9한테 뭘 더해야지 35가 나오죠? 전체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다고요? 합집합은 26개 있다고요? 빼주면 합집합, 여집합이 4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말고도 방금 했던 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A 빼기 B라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 어떻게 쓴다고 했지?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고? 또는 합집합에서 B를 뺀다고?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A랑 B랑 C를 더하고 AB의 교집합, BC의 교집합, C의 교집합들을 빼고 마지막은 세 개 모두에 공통되는 걸 더해줘?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교집합들의 개수, 마지막은 세 개 모두의 교집합은 더해줬습니다. 이제 이 공식만 외워서 숫자를 대입하는 문제도 한 문제 좀 풀어보자. 아직은 아닌가? 자, 최대 최소의 문제로 왔습니다. 최대 최소는 그림만 그리면 대부분 다 풀 수 있거든? 전체 집합이 20개 자연수로 구성된 전체 집합일 때 1부터 20까지. 그런데 A집합 원소가 15개고 B집합 원소가 8개래.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푸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것들이거든? 배울 건 다 배운 상태고요. 저번 시간에 내용 정리해드린 것만 가지고 충분히 내용 정리된 상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씩 질문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알아서. 근데 지금은 공통되는 게 가장 많을 때와 공통되는 게 제일 적을 때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면 공통되는 거의 개수는 제일 많을까?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공통되는 거의 개수는 제일 많을까요? B가 그렇겠네. B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이 서로 포함관계에 있으면 공통된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공통되는 게 되겠죠? 그럼 공통된 거의 최대값은 B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최대값은 8개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공통되는 거의 최대값은 한 녀석이 다른 녀석 속에 들어있을 때가 공통되는 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공통되는 게 제일 작을 땐 어떨 때가 공통되는 게 제일 작을까? 공통되는 게 작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 작다는 얘기 아니야?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15개 있다고 얘기니? A라는 집합은 여기 여백이 없이 여기까지 꽉 채웠어. 15개를. B라고 하는 집합도 여백이 하나도 없이 B라고 하는 집합도 여백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꽉 채웠다고 쳐보자. 근데 A, B를 합쳐가지고는 몇 명이야? 합친 게? A, B 합친 게 23명? 근데 전체 집합은 20개밖에 안 되잖아. 그 말은
3명이 중복되어지면 된다는 얘기인가? 여기가 3명이면 A 속에 15명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12명인가요? B 속에는 8명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5명인가요? 이렇게 합쳤을 때 20명이고요. 여백이 하나도 없이 A, B로 꽉 채워져 있을 때가 공통된 녀석 속에 존재하는 숫자는 제일 작습니다. 이 두 개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풀었던 거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값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됐을 때, 최소값은 여백이 하나도 없이 A, B로 꽉 채워졌을 때.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말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풀라고 얘기하거든. 말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식을 원소의 개수 잘 세보세요. 영화 동아리 회원 중에서 이번 달에는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회원 수는 20명, 공포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17명, 로맨스 또는 공포 영화를 관람한 회원 숫자는 29명입니다. 이때 둘 다 모두 관람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첫 번째,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A집합, 공포 영화는 B집합. 여기선 또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 B 두 녀석의 뭘까요? 교집합일까요? 합집합일까요? 네,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건시법에서. 얘는 지금 합집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A의 개수가 20개, B의 개수가 17개, 두 개 더하면 37개.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9개라며. 그런데 A, B 합친 개수 37개? 그럼 공통되는 건 몇 개란 얘기야? 이러면 선생님 욕이 나오거든? 예, 8명인가요? A집합, B집합 더한 게 37개고요. 합집합과 교집합 더한 것도 37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9이니까 8명인 거죠? 이해가 된 거 맞니?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일반적인 수업은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선생님 막 랩하듯이 말하면서 수업을 하는 걸 듣고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지금 천천히 하는 중이야, 일부러. 이제 빨리 적응이 되고 머릿속을 빨리빨리 생각해가지고 일정한 속도가 붙으면 좀 빨리 수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속도를 8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0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다. 집합이 3개의 집합일 때가 너무 쉬운 책이 아주 없네. 그럼 뒤에는 있나? 왜 뒤에도 없네? 3개짜리 집합은 아예 어려우니까 문제를 배제해버렸네. 자, 다 숙제인 거 아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명제라고 하는 챕터거든? 자, 먼저 명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말 조금만 빨리 해볼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보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저 꽃은 참 아름답구나.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참하고 거짓은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참 거짓인 걸 얘기하거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거는 명제라고 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들은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 말 귀로 들으셨나요? 명제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제는
가정법 구문을 사용해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제라고 얘기하거든. 명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냥 P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3은 6의 약수이다. 명제 아니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근데 참인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명제네요. 이건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x라고 하는 값이 1이면 x를 제곱한 것도 1일까? 참인지 알 수 있니?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x의 값이 2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의 값은 3이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뭐라고? 명제가 맞아요? 왜 명제인데요? 네. 거짓인 걸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는 참인 명제고요. 두 번째 거는 거짓인 명제로 얘기합니다. true하고 false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무엇이다라는 명제도 있고 P면 Q다라는 명제도 있는데 보통 P면 Q다라는 명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것들을 P하고 Q에 해당한 녀석의 값들을 각각 조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P의 값은 명제입니다. P면 Q다라는 명제 전체의 명제에서는 PQ에 해당한 녀석의 값은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P이다라고만 돼 있는 녀석의 값은 P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명제입니다. 여기선 이거 전체가 명제인데요. PQ의 값은 조건이고요. 이거 전체 자체가 그냥 명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의 이름은 가정이라고 세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은 결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겠죠? 명제는 저렇게 한글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쓰기 좀 귀찮아서 쓸 때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려고 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기하려고 해요.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입니다. 근데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며.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참인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참이라는 표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기해도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고요. 거짓이라고 한다면 P면 Q다가 거짓인 명제면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과 거짓의 명제에 대한 표기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면 드시고 맞나요? 선생님이 x의 값은 1이면 x의 제곱의 값 1이라는 명제 있지? 이 명제에서는 앞에 걸 만족하는 녀석을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x가 1인 걸 만족하는 녀석은 1밖에 없고요. x의 제곱의 값 1인 걸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있나요? 선생님 지금 쓴 집합은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기재한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지금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거에 포함되니? 그러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뚫려 있는 쪽으로 가는 녀석의 값이 참입니다. 포함 관계에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벌어진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입니다. 만약에 어떤 명제가 진리 집합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참인 거는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x가 2가 되면 제곱한 녀석의 값이 3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거짓이죠. x의 값이 2면 x의 제곱의 값이 3이다라고 하는 거 거짓입니다. 앞에 걸 만족하는 집합은 2가 원소고요. 뒷 걸 만족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의 값이 원소인가요?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집합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집합이라고요?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되신 거 맞나요? 자, 읽어봅시다.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는 정수다라고 하는 건 참인 명제고, 마이너스는 자연수다는 거짓인 명제고, 마이너스는 작은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판단하기 애매한 거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네. 명제가 아닙니다. 정의하고 정리는, 정의라고 하는 건 이등변 삼각형 자체가 정의하고 정리를 얘기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 중2 때 정의하고 정리를 배우셨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는 뭐야? 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가 정리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등변이라는 표현에서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건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얘기하네. 정삼각형은 세 변이가 똑같다가 정삼각형의 정의고요. 세 내각의 크기 값은 똑같은데 각각 60도다라고 하는 건 정리입니다. 명제를 표현할 때 보통 소문자를 쓴다고 얘기하네. 명제를 얘기할 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P면 Q이다. 자, P의 값하고 Q의 값은 명제라고? 이거 전체가 명제고 PQ는 명제가 아니라고? PQ는 이름이 조건이라고요? 이거 자체가 명제라고요? 둘 다 명제인데 여기는 PQ의 값은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자체가 명제입니다. 근데 지금 명제들을 표현할 때 조건이나 명제들은 소문자 PQ를 가지고 표현했네요. 자, 다음 중에 명제인지 아닌지 따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명제가 맞아요? 맞냐고요? 뭐가 맞죠? 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x의 값이 3이면 자연수가 맞죠? 하지만 x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자연수가 안 되죠?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 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수학은 재미있다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파이의 값은 유리수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나요? 거짓인가요? 뭐가 아니죠? 파이는 무리수입니다. 네, 그래서 거짓인 명제입니다. 네, 그래서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인가요?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잖아. 거짓 명제인가요?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짓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확인해봤으면 혹시 잘못 기억할까봐. 자, 다음 중에 참과 거짓을 판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지금보다 조금 더 머리를 빨리 쓸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가요?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참인가요? 순원 소수는 무리수이다. 거짓인가요? 순원 소수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순원 소수는 한 가지밖에 없지? 순원 소수는 유리수니? 순원 소수의 값은 반드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나? 유리수인가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의값은 180이다. 정의인가요? 정리인가요? 네, 이건 정리네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이건 정의 같은데? 사다리꼴의 정의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은 0보다 커. 정의인가요? 정리인가요? 이건 정리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보다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뭐 얘기입니다. 제곱했을 때 0보다 같습니다.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세요. 명제하고 조건을 구분하라고? 이런 문제는 이거 아무 쓸모없는 문제거든? 이건 이런 문제를 만든 것 자체가 좀 모자란 애들이야. 이건 버리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책에다 표시하세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조건들이 주어지면은 진리 집합이 누군지 구해보세요.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거든? 자연수 중에서만 써야 되거든, 집합을.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진리 집합이죠? 그럼 원소가 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건 원소가 누가 있죠? 세 번째 건 원소가 누가 있어요? 자연수만 전체 집합이니까요? 누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은 이걸 보고 설명해야 되겠다. 부정은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이거든? 명제 중에 P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거든? P이다라는 명제는 P라고만 쓸 거야. 이거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은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거에 대한 표기는 물결을 그리고 P라고 쓸 겁니다. 물결은 not을 의미합니다. 읽을 때 not P라고 읽습니다. P가 아니다. 명제가 P라는 명제가 있는데 P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게 되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네. 명제가 원래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래요. 나한테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주머니 속에. 그럼 나한테 100원이라는 동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민 명제잖아. 근데 이 명제를 부정해서 나한테 100원짜리 동전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거짓인 말이야. 거짓인 거지. 참민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명제를 부정했을 때는 참인 명제로 바뀝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표현한다면 나 P라고 하는 녀석의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P라는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이 P라는 집합이면 P가 아닌 녀석은 당연히 P의 바깥쪽에 있는 집합이겠죠? 조건 P하고 조건 Q 또는 이란 말로 연결된 거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연결된 거는
두 녀석의 값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또는이라고 하는 건 조건지시법에 의해서 또는은 합집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교집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질집합을 표현할 때 또는은 합집합으로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부정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때는 A의 값이 빵 또는 B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 부정해 보려고 하거든? 이거는 A만 빵이어도 되고 B만 빵이어도 되고 둘 다 빵이어도 되는 거죠. 또는이라는 표현은. 가운데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걸 부정하게 되면 부정한 녀석의 값은 앞에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뒤에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가운데를 또는이라고 쓴 게 아니라 또는이라고 하는 말조차 그리고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A만 빵인 거, B만 빵인 거, 둘 다 빵인 거 세 가지를 다 여기서 표현하는데 그 세 가지가 아닌 녀석은 둘 다 빵이 아닌 게 이 세 가지가 아닌 거죠. A만 빵인 거, B만 빵인 거, 둘 다 빵인 거 그 세 가지가 아닌 녀석은 둘 다 빵이 안 돼야 되죠. 그래서 A도 빵이 아니고 그리고 B도 빵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나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으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라고 바꿔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가 있으면 또는으로 바꿔 쓰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좀 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하게 되면 어떤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이라고 써야 됩니다. 같은 반 학생 전부 다가 30명이라고 적읍시다. 30명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30명 다 잘생겼다 라고 얘기했어. 30명 다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명제가 만약에 참일까? 그럴 수는 없겠지. 30명 다 잘생긴 건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야 선생님이 30명 다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부정해봐 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부정할래? 대부분 애들은 30명 전부 다 잘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 대부분 애들은 시키면? 하지만 선생님 옆에 있는 얘가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잘생겼어요라는 표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못생겼어요가 부정이야.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으로 바꿔야 돼, 부정하면. 자,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조건 또는 명제의 부정을 말해보세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이다. 부정하게 되면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이 아니다. 두 번째, x가 소수가 아니다는 부정하면 x는 소수이다. x가 1이다를 부정하면 x가 1이 아니다. 공집합이 A하고 B가 원소인 집합에 포함된다를 부정하면은 공집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3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3보다 크다를 부정한 건 3보다 작거나 한답니다. 그러니까 3이 3보다 크지 않은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되거든. 마이너스1의 제곱의 값이 1보다 작다라는 작거나 같다는 표현을 부정하게 되면은 1보다 크다가 부정입니다.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여기 등호 없어야 됩니다. x가 0 또는 x의 값 1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게 되면은 x가 1이 아니다라고 쓸 거고 x의 값은 1이 아니다 이렇게 쓸 건데 가운데 또는이라는 표현은 그리고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부정하게 되면 x의 값은 3, x의 값은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가운데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보다 큰 x의 값과 2보다 작은 x의 값을 공통된 녀석을 쓴 거거든. 난 지금 이걸 부정할 계획이거든. 이 녀석의 부정을 하게 되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 더 큰 건가? 뒤에 거는 x가 더 큰 거니?
여긴 등호였으니까 등호를 뺐고 여긴 등호 없으니까 등호를 넣습니다. 가운데 그리고는 또는입니다. 부동식의 범위가 그리고면 두 개를 만족한 녀석 하나로만 답을 쓸 거고요. 또는 이 녀석의 값은 하나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부정을 말하고 참 것을 말씀해 보세요. 0은 자연수다를 부정하게 되면 0은 자연수가 아니단가? 그럼 0은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건 참이야 거짓이야? 0은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인가? 0은 자연수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 명제죠. 그러니까 부정한 녀석의 값은 참인 거죠. 자, 이거 전개하면 등호가 성립하니?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요?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네, 이건 거짓입니다. 얘가 참이었으니까요. 3i는 실수가 아니다. i는 허수인 모양입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면 3i는 참이야 거짓이야? 실합이 2468 있습니다. 2468에 대해서 다음에서 조건 있는 조건의 부정의 질집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x는 누가 유기학수가 아닌지 이 중에? 이 녀석은 부정하게 되면은 x-2 곱하기 x-6의 값이 0이 아니단가?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은 2도 아니고 6도 안 나와야 되나요? 가운데 또는이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거의 근이 2 또는 6인가? 이걸 부정했으니까 가운데는 그리고인가요? 2도 아니고 6도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48이라고요? 이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은 x의 값이 5보다 커났다. 그리고 x의 값은 8보다 작거났다. 가운데가 그리고니까 범위를 합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질집합이 누구죠? 이 범위의 전체 집합 속에 있는 숫자? 다음 부등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x-4하고 x-8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 4부터 8까지입니다. 그걸 만족한 녀석의 값이 누구죠? 아, 부정 안 했다. 부정해야 되죠. 부정하게 되면은 x-4의 값, x-8의 값이 0보다 크다입니다. x의 값은 4보다 작다 또는 x의 값은 8보다 크단가? 전체 입합 중에서 전체 입합 중에서 이거에 속하는 게 누가 있죠? 이 하나밖에 없니?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명제 P면 Q다라는 명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 P면 Q다라는 명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앞에 있는 것도 조건, 뒤에 있는 것도 조건입니다. 다만 앞에 있는 건 가정, 뒤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명제가 참이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명제가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참입니다. 참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서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거짓입니다. 모든과 어떤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한다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은 전체 입합에 속하는 모든 녀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p가 전체 입합과 똑같으면 참이고요. p의 값은 전체 입합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할 겁니다. 뭐 쓸듯 말하고 있으니까 쓸듯 말이에요.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p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에 대해서 p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이 명제가 참인 거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하는 게 참이 되려면 단 한 개의 숫자라도 p라고 하는 걸 만족하면 참이 됩니다. 모든과 어떤은 표현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두는 싹 다 만족해야 되지만
어떤은 단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세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가정들인가요? A가 짝수, X는 2, 3의 배수 이런 것들은 가정이고요. 결론은 A제곱이 짝수, X-1의 값이 1, 9의 배수의 값이 결론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세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따져야 되거든. 앞에 거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 거의 진리집합은 누구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포함관계 성립하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하는 명제는 참인 거죠? 두 번째, 소수가 되면은 소수의 값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 3, 5, 7 이렇게 나가는 건가? 홀수의 값들이라고 한다면은 1, 3, 5, 7 이렇게 나가는 거죠?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인 거죠? 8의 양의학수의 값이면은 1, 2, 4, 8이 원소인 것 같고요. 16의 양의학수라고 한다면은 1, 2, 4, 8, 16이 원소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명제는 참이죠. x값이 1보다 큰 숫자면 2보다 큰가요?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볼 때마다 또 성의 없이 생각해가지고 성의 없이 대충 맞나? 뭐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 하다 하거든? 성의 없이 풀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보다 큰 모든 숫자는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1보다 큰 것들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은 다 2보다 큰 거니? 자, 여기 들어있나요? 그렇진 않죠? 1보다 큰 녀석의 집합이 2보다 큰 녀석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인 거죠? 자, 다음에 전체 집합은 1, 2, 3, 4, 5만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집합에 속하는 것들만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 x에 대해서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x는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 1, 2, 3, 4, 5는 다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네, 이건 참이네요. 모든 숫자 1, 2, 3, 4, 5는 제곱하면 홀수인가요? 어떤 저 중에 있는 숫자 단 한 개라도 어떤 단 한 개라도 5가 되는 숫자가 있나요? 저 5개 숫자 중에 단 한 개의 숫자라도 두 자리 숫자가 있나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부정해 보세요. 명제를 부정하라고 합니다. 명제를 부정하는 포인트는 여기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부정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또 부정할 거는 모든이라는 표현도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은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값 0보다 x값 0보다 작거나 같다인가요? 그러면 어떤 자연수 중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있어 없어? 어떤 자연수도 0보다 작은 건 없죠? 거짓입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부정할 요소가 어떤도 부정해야 되고 이것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어떤을 부정해서 모든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곱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안 되나요? 실수의 값은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참인명제인 거죠. 자, 이번에는 명제역과 대우로 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지금.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는 P면 Q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에 역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대우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거는 P면 Q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잖아. 역지사지. 순서를 바꿔 쓰는 거를 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우라고 하는 거는 P면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앞뒤의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해준 녀석을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우리는
A의 여집합의 누구였죠? 다시 A였나요? not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또 부정하게 되면 그 녀석의 값은 P가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P면 not Q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에 역을 구하라면 여기 누구죠? not Q이면 P다. 이 명제의 대우는 순서도 바꿔 쓰고 부정도 해야 되죠. Q이면 not P다. 그런데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역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역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참인지 거짓인지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명제하고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확인해 볼까? 2보다 큰 모든 숫자는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2보다 큰 모든 숫자는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포함되나요? 이 명제는 참인 명제죠. 대우를 써보겠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순서도 바꿨고 부정도 한 건가? 부정해봤더니 얘가 좀 참인 명제였었는데 부정하게 되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숫자들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은 충분조건, 필요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P야. 내가 빵이 많아. 빵이 2개 있어. Q는 빵이 없어. 불쌍하고 측은해서 빵을 하나 주려고 해. 그럼 P는 주는 입장이지. P는 빵이 충분히 많이 있는 사람인가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어가 지금 은는 이가가 있는 녀석의 값이 주어거든? P가 주어인데 주어가 주는 입장이면 그걸 우린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어가 Q가 되면 Q는 빵이 없으니까 빵이 필요해. 배고파. 그러니까 Q의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고 받는 거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Q가 주어가 됐을 때는 Q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있으면 조금 헷갈리는데 P 입장에서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Q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선생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P, Q,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Q에서 P로 화살표가 갑니다. 그러면 P는 무슨 입장이죠? P는 필요한 입장인가요? 이건 필요 조건인가요? Q의 입장에서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런데 명제 중에는 양쪽으로 다 가는 명제가 참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인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녀석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기합니다. 양쪽으로 가는 게 다 참입니다. 원래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명제가 참이면 질집합은 뚫리는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화살표를 가는 쪽으로 벌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가 간다고 한다면
화살표가 가는 쪽으로 뚫려 있다고? 그런데 양쪽으로 화살표가 다 가는 거는 질집합의 관계가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P라는 질집합과 Q라는 질집합이 똑같을 때 양쪽으로 화살표는 다 갑니다. 자,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시고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 자, 역부터 써보겠습니다. 여기 누구죠? x의 제곱의 값 1이면 지원이 왜 오늘은 말을 안 하죠? x제곱의 값 1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려고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거짓인 이유는 앞에 있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데 뒤에 있는 집합은 1이야?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가요? 대우를 써보고 있습니다. 대우가 누구죠? 제곱한 숫자 1이 아니면 x의 값 1이 아니다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녀석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괴롭습니다. 그럼 원래 명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원래 명제 참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그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더 볼까? 이건 보겠습니다. A, B의 값이 0보다 크면은 A 값도 0보다 크고 B의 값도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을 써보겠습니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A, B가 0보다 크다.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둘 다 양수면 곱해서 양수인 건 당연하겠죠? 대우를 써보고 있습니다. 대우는 A가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 그런데 가운데 그리고는 또는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A, B 곱한 값이? 이게 지금 대우입니다. 근데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곱해서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인가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죠. 거짓이죠. 둘 다 곱해서 양수인데 둘 다 음수일 수 있죠.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도 거짓입니다. 다음 조건이 P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맞춰보세요. 먼저 어느 쪽으로 화살표하는 게 참인지 따져보려고요. 자, 오른쪽으로 화살표하는 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왜 거짓이죠? 네, 0은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죠. 화살표 오른쪽 못 가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0보다 작은 숫자들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나요? 0보다 작은 것들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포함되나요? 그럼 화살표는 지금 Q에서 P로 화살표가 고 있다고? 문제의 질문은 P가 주어니? P가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죠? 첫 번째 답은 뭐예요? 네, 이건 필요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한 자리 자연수 10 미만의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면 10 미만의 자연수 맞아? 10 미만의 자연수는 한 자리 자연수니? 양쪽으로 다 화살표 가는 거네? 또 똑같은 조건인 둘 다? 그럼 양쪽으로 화살표가 다 가면 이때가 P가 주어라고 P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나요? 그럼 이런 녀석은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그건 합쳐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으로 화살표를 다 주고받으면 그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충분 필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충분 한 가지만 있습니다. 자, P에서 Q로 화살표가 가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X의 값이 8의 양의 배수라고?
8, 16, 24 이런 숫자들 Q집합은 짝수야? 그럼 8의 배수들이 짝수의 집합에 포함되니? 그럼 화살표는 어디로 가는 게 참이야? Q 쪽으로 가는 게 참인가요? 주어가 P라고 있겠습니다. P는 무슨 조건이죠? A가 빵 또는 B가 빵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는 A가 0 또는 B가 0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844번의 질문은 A가 빵이면 이게 주어야. A가 빵이면 A는 빵 또는 B는 빵? A가 빵이면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는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A만 빵이거나 B만 빵이거나 둘 다 빵인 게 들어있나? 그럼 A가 빵이 아니고 B만 빵일 수 있잖아요. 이게 뒤에 거는. 오른쪽 화살표 가는 거니? 오른쪽 화살표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참여형 의시야. 포함 관계로 보면 되나? 앞에 건 A만 빵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A는 빵이란 말이 들어있나? 그러면은 A만 빵인 상황도 있고 B만 빵인 상황도 있고 A, B 모두 다 빵인 상황이 있는데 A가 빵인 상황 여기 속에 들어있긴 하네.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건 성립하나? A가 빵이 아니고 B만 빵일 수도 있죠.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주어는 지금 얘가 주어고 이 뒤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이거이기 위한 이라고 돼 있거든. 다음에는 조건은 여기는 네 가지는 이게 주어야. 이 네 가지가 주어고 이 녀석이 되기 위한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는 요 녀석이 주어인데 무슨 조건이죠? 845번은 A, B를 곱해서 0이라고 한다면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A는 빵 또는 B는 빵이면 A, B 곱해서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이죠? 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846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빵이란 말이?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죠. 둘 다 0 됐을 때 0 나올 수 있죠. 그럼 둘 다 0 되면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참인가요? 여기 속에는 A만 빵인 거 B만 빵인 거 그리고 마지막이 둘 다 빵인 게 들어있죠. 이 속에. 이 앞에 있는 조건은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조건에 포함되는 거죠. A는 빵 또는 B는 빵이면 A, 둘 다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무슨 조건이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847번. 847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다고? 이 조건은 A 플러스 B의 값이 실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B 값이 실수면 제곱에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A 플러스 B의 값이 실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실수라고 한다면은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고 할 수 있나? 실수의 값은 A는 빵, B는 빵이라고 할 수 없죠.
임의의 실수가 A는 빵, B는 빵이라고 할 수 없죠. 얘가 3이 될지 5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해주 이해 안 됐습니다. 더해서 제곱한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A 플러스 B가 실수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까지 되셨나요? A 더하기 B의 값은 임의의 실수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A를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A는 빵 또는 B는 빵이면 더한 값을 제곱한 게 0보다 크나요? A만 빵이면 B의 값을 제곱한 건 0보다 크고요. B만 빵이면 A의 값을 제곱한 건 0보다 크고요. 둘 다 빵이면 더한 게 빵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이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요. 무슨 조건이죠? 자, 지금 하는 명제라는 파트는 보통 애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해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선생님, 전 명제 풀 때마다 맨날 틀려요. 전 명제를 모르겠어요. 아니야. 명제를 모르는 게 아니야. 명제는 되게 단순해.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그리고 진리집합이 뭐냐, 부정한 게 뭐냐, 명제는 이게 다야. 다만 왜 어렵냐면, 명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매번 풀어야 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취합해가지고 명제를 몰라서 푸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학적 지식이 없어서 명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른 수학적 지식과 결합해서 물어보니까. 명제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제 증명 파트 하나 빼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중에 명제가 아닌 걸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건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나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뭔데요? 이건 등호가 성립하네? x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3x가 x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명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명제가 안 되죠. 양수를 대입하면 참이지만 음수를 대입하면 거짓이죠.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3보다 큰 숫자면은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참인 명제죠. x가 더 작은 녀석이면 2x 플러스 2y는 큰가요? x가 더 작으면 2x가 더 큰가요? 아이씨, 이거 애매한데. 뭐 문제 이따로 만드냐? 아, 상관없구나. 이건 거짓이죠. 양변에 2를 곱한 부동항이 밖에 안 바뀌어. 양변에 양수 2만 곱했으니까 부동항이 안 바뀌어야 되죠. 이건 거짓 명제군요.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니? 2개죠. 틀린 명제죠. 다음에는 부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not p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거 부정하라는 얘기지? 앞에 있는 걸 부정하게 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거든? 뒤에 건 그냥 q인가요? q의 진리집합은 q입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또는인가? 그럼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쓴다고요? 난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네. 그냥 부정을 구하라고 한 거네, 그냥. 부정만 하면 되는 거였네. 부정만 합시다. 자, 먼저 낙Q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낙Q의 값,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낙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얘가 낙P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야? 가운데는 또는이라고 돼 있나요? 또는 합집합으로 합치라는 얘기지.
아이씨, 잘못 봤네.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여기 써 있는 녀석의 부정을 구하라고 얘기했구나. 그죠? 그럼 부정하게 되면 앞에 거 부정하면은 P, 뒤에 거 부정하면은 나 Q, 또는 부정하면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공통된 걸 구해야 되겠군요. 그리고니까 교집합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숫자가 앞에 건데요. 뒤에 거니까 부정해야 되잖아. 부정했더니 이렇게 이어진 범위는 이 속에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는 x의 값은 3보다 크다가 부정인가? 앞에 거 뒤에 거 모두 만족하는 공통되는 걸 보고 싶다고? 둘 다 모두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게 누군지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나요? 누구죠? 지금 범위값으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x의 값은 저 범위에 있는 특정한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고요. x의 값은 이 범위에 있는 실수의 값들 x이기 때문에 답은 범위로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또 있나? 1보다 작은 녀석과 3보다 큰 녀석은 공통된 게 없습니다. 답은 요게 지금 부정입니다. 다음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조건 P라고 하는 조건이 부동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전체 집합 한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으로서 한 자리 자연수만 지금 생각할 겁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 인수가 되나?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8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인가요? 그럼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 P라고 쓰니까 이 범위는 한 자리 자연수? 1, 2, 3, 4, 5, 7인가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죠? 명제 참거지. 다음 명제 중에 참인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명제가 참인 걸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 각각의 내용들이 수학적인 내용이 가미돼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가요? 그럼 이건 거짓 명제군요. 짝수의 값인 자연수는 3배하게 되면 홀수인가요? 짝수의 값을 3배였자 짝수지. 거짓입니다. x와 y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더한 것도 홀수인가요? 홀수 더하기 홀수의 값은 짝수인가요? x와 y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더한 것도 자연수니? 네, 이게 답이네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면 A라는 각과 B라는 각은 똑같나요?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그냥 똑같잖아. 밑각이 AB인지 밑각이 AC인지 모르는 거지. 자, 발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발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제곱했을 때 4라고 한다면 x의 값을 2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렇죠? 앞에 거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진리집합인데 뒤에 건 2가 진리집합이어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앞에 집합을 선생님이 P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집합을 Q집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이너스 2 때문에 그런 거지. 마이너스 1이방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는 명제와 거짓임을 보이는 숫자를 발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발레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P에서 Q를 빼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하나만 남나요? 그게 이 집합의 원소네.
마이너스 2가 또는 빼기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발레의 질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합의 원소가 발레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발레의 질집합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발레의 질집합은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세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앞에 거는 만족하고 뒤에 건 만족하지 않는 녀석을 우리는 발레라고 얘기하거든. 앞에 걸 만족하는 거의 질집합은 Q집합이고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P의 여집합이거든. 그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발레의 질집합인데 Q 빼기 P인가? Q 빼기 P의 값은 이건가요? 발레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은 C고요. 이해된 거 맞아요? 지훈이 안 됐으면 말씀하세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개 조건의 질집합이 각각 대문자 PQ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제 Q이면 P다가 참이었을 때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요? 그럼 상황은 지금 Q라고 하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의 안쪽에 들어있나? Q는 P에 포함되나요? 틀린 거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P, Q에 공통된 건 Q가 맞아요? 이것도 참이네요. P, Q를 합친 건 P인가? P 속의 거랑 Q의 바깥에 있는 걸 합치래. P 속의 거랑 Q의 바깥에 있는 걸 합치래. 합치면 전부 다가 되니? 그래서 이건 전체 집합이니까 참인가요? P에서 Q를 빼라고 합니다. P에서 Q를 빼면 뭐가 남죠? P에서 Q를 빼면 뭐가 남냐고요? 이 도너츠가 남나요? 이건 틀렸네요. 공집합이 아니네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더 진동하면 안 됩니다. 딱 6번 유형까지만 숙제를 가지고 올 겁니다. 6번 유형까지 숙제로 하시고요. 앞에 집합도 뒤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앞에서부터 문제 풀어주세요.